자, 사실은 뭐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이나 뭐 예를 들어서 셀이 운영하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1시간을 따로 낼 거예요. 따로 낼 거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공부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기숙사 강의가 하는 거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뭘 강의를 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가정이에요. 완벽하게 이해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너무너무 쉽다. 그래서 딱 해서 야씨 뭐 거의 강의 끝내준다, 나 다 이해했어.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딱 갔어요. 근데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집에 딱 앉는 순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강의와 아무리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집에서 할 액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집에서 멍하게 돼요. 그래서 이놈의 강의는 그걸 따로 얘기해 줘야 돼요. 이해는 이해고 정리는 정리고 해야 될 행동 강령, 그걸 따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대로 좀 따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거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공부 방법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그냥 쭉 봐보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책, 뭐 무슨 PDF, PPT, 뭐 하여튼 뭐 있는 거 다죠, 그죠? 있는 거 다를 갖다가 어떻게 읽어서 답안 형태로 정리해서 암기하고 시험 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전자신문이나 이런 거 봐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다시 검증받아서 합격합니다. 맞죠? 맞긴 맞죠. 맞긴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애매한 거죠, 이게. 자, 첫 번째는 미리 주의를 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는 거는 물론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어떤 책을 보겠다라고 책을 여는 순간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약간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완벽한 이해를 좀 버리고 대충의 이해로 갑니다. 대충의 이해로 가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설명으로 끝내야 됩니다. 설명으로.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단 책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목표로 혹은 아무튼 기숙사 시험을 본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그 다음날 있죠? 발표 때까지 그냥 한 달간 있잖아요. 그때밖에 없습니다.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 안 보면 결론적으로 또 못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 타이밍밖에 없고, 또 하나는 책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세리에드 추천서적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기숙사 책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아무리 자세한 설명이 있는 책이라고 해도 두꺼우면 다 쓰레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이 무조건 얇아야 돼요. 내용이 형편없으면 얇아야 돼요. 두께가. 그래서 1차는 내용이 아니고요, 책의 두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의 두께가 제일 얇은 책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방송통신대학 전산학과 교재 1등입니다. 정말 얇아요. 책으로 본다면 그게 최고 중에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갖다가 제가 도장을 하나 딱 찍어요. 이거는 이모진 기술사가 쓴 책이고, 이모진 기술사 앞에 광고로 이모진 기술사의 뭐 6년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이틀이면 200권 나갑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기술사가 뭔가 정리하는 책, 기술사가 추천하는 책이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은 무조건 얇은 책이에요. 단지 공부하는 사람이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사가 도장 하나 딱 찍어주면 이게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주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으로 권고하는 책은 딱 하나입니다. 방통대 교재. 이유는 간단해요. 얇아서. 얇으면서 있을 내용이 간략간략하게 다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고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약에 책을 본다면, 그리고 답안 형태로 정리. 그죠? 뭐 이게 맞죠? 그죠? 뭐 아무튼 뭐 어떻게 하는지는 다시 얘기를 하고, 근데 암기예요. 정리를 하고 이게 암기하면 이게 암기가 돼요. 뭐 다음 주 되면 자체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뭐 안 보고 쓰라고 그러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씁니다. 네, 못 써요. 그럼 뭐 보고 쓰거나 이제 첫 번째 그 진입장벽에 걸리죠. 야, 씨, 뭐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이제는 뭐 그런 거에 걸려요. 그런 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문이나 디지털 사용지, 뭐 경영과 컴퓨터, 결론은 잡지나 이런 정보들을 추가해라 라고 그랬죠.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정리를 했는데 무슨 정보를
그 새롭게 얻었다고 기존 정리를 버리고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뒤에 붙여두면 돼요. 뒤에 붙여두면 되고, 다행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이 경영과 컴퓨터 사장님이 야간 도주를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보기 싫으면 잡지사 하나씩 문 닫게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그 주간 리포트 메뉴 있죠? 그게 경컴 정리였어요. 사실은 경영과 컴퓨터. 근데 망했기 때문에 저도 대한민국 만세를 하면서 별로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사라진 겁니다. 그게. 물론 지금도 봐서 뭐 다른 게 있으면 제가 해드리긴 하지만 아무튼 이거는 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하고, 자 다시 뭐 이거를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지우개가 어떻게 지우개가? 누가 갖고 갔어요? 잠깐만요. 혹시 제가 쓰는 지우개라고 기념으로 갖고 가신 거예요? 분명히 그죠? 제가 아까 지웠는데 지운 적이 없어요. 원래 제가 머리가 좋았거든요. 이게. 네. 한 번도 지금 여기에 지우개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이 됐든 인풋으로 이 책이 됐든 무슨 PDF가 됐어요. PDF가 됐건 혹은 뭐 이거는 뭐 기술사 노트 요번에 뭐 4개월 만에 합격한 기술사의 핵심 노트 이거만 외우면 붙는데 누가 이러면서 줬어요. 그러면 아주 감사하죠. 일단은 주면. 그럼 이걸 딱 해서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죠.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적이라도 모르면 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대충이라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읽어야죠. 아까처럼 동일하게 읽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그림과 그 동일하게 답안 형태로 정리를 하죠. 답안 형태 정리를 해요. 답안 형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외우죠. 그죠?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일례로 이건 실합니다. 자, 근데 뭐 실명 어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누가 암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암기하면 떨어집니다. 그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진짜 순진한 사람은 진짜로 암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몇 년 동안 안 외웠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몇 년 동안 난 아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한 약 3년 전에 따로 둘이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왜 암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암기를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어봤어요, 직설적으로. 자, 그리고 제가 했죠. 자, 예를 들어서 ISO 9126의 기신사 2호 외운 거죠? 외운 거잖아. 이게 외운 거죠. 그죠? 내공 외제 쓰자 외운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앞자리, 뒷자리는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럼 외운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암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걸 안 외워서 결론은 백지에다가 어느 누구도 답을 못 쓴다. 이렇게 되면.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암기하지 말라라는 건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지 외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암기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외우면 안 되는지 알고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단순하게 외울 거는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암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죠. 자,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음 토픽으로 이렇게 가죠. 자, 주의해야 될 거. 암기를 완벽히 하고 다음 토픽으로 갈 수 있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예, 이거 저랑 똑같아요. 어린애가 자,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숙제가 영어 문장 5개를 외워서 안 보고 말하는 거예요. 5문장을 외워서. 자, 그러면 쭉 이렇게 있어요. 5문장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애가 어떻게 외우겠어요? 아무도 안 봐주면, 자, 해석도 되고 다 안다고 쳐요. 내용은. 그죠? 내용은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 뭐라고 쭉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거 하나 외우는데 만약에 30분이 걸렸어요. 이거는 제가 이게 미용사가 가위를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실수인데, 자, 이거 30분이 걸렸어요, 이게.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외웁니다. 자, 이건 안 보고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문장을 외워요. 그럼 또 30분이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30분에 걸리는 순간 이거는 까먹습니다. 또 해보세요. 이거는 누구나 그래요. 네 번째 오면 이거는 백지예요, 완전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애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봐주겠다. 내가 잘하는 거는 외우는 것밖에 자신이 없다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첫 번째, 이걸 30분 걸린 거를 10분으로 끝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완벽히 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대충 외워진 거, 뜨문뜨문해요. 그 다음 넥스트로 했어요. 다음. 그 다음을 한 번 읽고, 두 번, 세 번을 읽고 안 보고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한 번 읽고, 이거 두 번 읽고, 이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처음부터입니다. 1번부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통으로 외우는 거지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짧고 빠른 반복이 왜 중요하냐? 얘 하나로 짧고 빠른 반복 해봤자 안 이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일 모레 영어 단어 시험 20개 암기해서 시험 볼 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외우는 거는 이거는 통으로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계속 짧고 빠르게 돌려야 돼요. 그러다가 네 번째에 와서 암기를 딱 네 번째까지 계속 뺑뺑이 돌렸어요. 다섯 번째 딱 세 번만 읽어보고 쓰고 그 다음에 잘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 내일 아침에 벼락치기 하면 돼요. 시험 보기 5분 전에 외우면 되죠, 이거. 그죠? 이게 벼락치기 값이죠, 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 완벽히 암기하고 넥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대충 외우고 다음 가다가 한 방에 통으로 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2달에서 석 달 후에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본인이 다음 주에 답안지 하나를 똑바로 외우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 다음 주에 또 반복할 거고 3주 후에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머리가 나쁘지 않는 이상 6개월 내보세요. A4지 한 장 갖고 6개월 봤는데 못 외우겠어요? 외웁니다. 당연히 외워. 사람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이 보통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이게 가장 힘든 진입장벽이에요. 이거를 깨면 나머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차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다음에 진입장벽이 뭔가 있다면 여차하면 내가 1대1로 과외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과외를 해도 안 되죠. 옆에다가 과외 선생님 딱 붙여놔도 해결 못하죠. 이거 본인이 해야지. 그죠? 결론은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고 그 시간은 한 달에서 2달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메인은 다 이겁니다. 메인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제가 세리에서 공부하는 건 뭐냐? 여기에 이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보면 뭘 봐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리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미나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세미나 교재 메뉴만 가보세요. 메뉴만 보면 한 면에 9페이지의 PT가 곱하기 페이지당 100페이지라고 하면 900페이지입니다. 그게 900페이지 곱하기 탭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69 몇이죠? 제가 곱하기가 안 됩니다. 계산기 보시면. 그죠? 결론은 그것만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것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뭐 이걸 더 붙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PDF나 제가 세미나 교재로 주는 것들이 과연 쓰레기냐?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기술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강의 의뢰를 해요. 자, 뭐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공학 강의 좀 해주세요. 뭐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려면 PDF를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100장의 PDF를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갖고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서 이거 만들겠어요? 100장의 그 PDF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달 내내 인터넷 자료 찾고요. 한 달 내내 PPT 만들어야 되죠? 그죠? 강의 시간은 뭐 4시간, 5시간인데 결론적으로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바인더를 꺼내고 보고 치겠죠. 그거 아니면 못해요. 그거 아니면 교재를 못 만들어요. 자기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정리한 핵심 바인더를 꺼내두고 그걸 PT로 치는 거예요. 그게 교재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PDF로 이렇게 딱 던져주는 거랑 제가 바인더에 딱 껴서 연필로 써있는 거 똑같은 건데 연필로 써있는 거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던져주면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결론은 기본은 1등은 교재입니다. 교재만 보세요, 교재만. 교재만 보는데, 교재가 PPT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죠? PPT로 돼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죠. 단 완벽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이런 건가 보다. 이 정도면 된다고요. 지금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끝내야 돼요. 이거는. 그죠? 자, 그리고 답안 형태 정리. 자, 이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를 쓰냐? 이것도 얘기가 다른 거죠? 이해는 만약에 그 많은 게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A4지 한 페이지 혹은 A4지 세 페이지에다가 어떻게 요약해서 쓸 거냐? 이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기숙사 공부 처음 할 때 이해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딱 검색해서 자료를 다 읽고, 아, 이런 건가 보다. 그냥 그러고 이해했다 치고 답안 형태 정리를 딱 했어요. 하고 기숙사라는 사람한테 딱 드려줬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들한테 있는 내용들이 나한테 다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답안 형태 정리할 때 베이스 라인이 필요해요. 기본이 필요하다고요. 그 기본이 남의 답안지죠, 사실. 그죠? 남이 알고 있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기숙사라고 합격한 사람이 알고 있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설사 틀리더라도. 그걸 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우수답안이라고요. 암기답안이에요. 그 중에서도 메인은 우수답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메인은, 특히 초창기에는 메인은 우수답안입니다. 그걸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들이 추가할 거 있으면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하루 걸려도 정리 안 됩니다. 이게. 하루가도 안 가요. 자, 그리고 그걸 외우죠? 어떻게 외워요?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리고요. 가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을 좀 두고, 텀을 두고 각 주제를 3번 정도 써보면 외워집니다. 누구나. 그리고 이동 중에 계속 돌리고. 근데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하루 날 잡아서 한 주제를 갖고 3번 쓰는 거예요. 그럼 못 외워요. 그러면. 그건 아까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텀을 딱 둬야 돼, 기간을. 한 방에 외우는, 잊지 마세요. 한 방에 외우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외워지는 거라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이 말 뜻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잠깐 예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공부할 때 예인데,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어진 회사 다니면서 어차피 먹고 살려고 회사 다니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면 됐지, 뭐 회사 일을 망쳐가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다. 난 최선 다했으니까 그럼 말겠다. 그 대신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인생의 목표를 바꿔서 이거 합격. 다른 거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붙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은 없다. 이게 목표였어요. 딱 바꿨어요. 그때는 이제 뭐예요? 독이 오른 거죠. 독이 제대로 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례로 제가 이때 집이 의정부였습니다. 집이 의정부였고 교양증권 본사가 이 당시 어디 있었냐면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정부역에서 이런 거 안 적어도 됩니다. 의정부역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이 1시간이죠. 1시간 코스입니다. 정확하게 딱 1시간이에요. 그 대방역까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1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자, 오늘부터 기숙사 공부 요이 땅하고 딱 저녁에 책상에 딱 앉는 순간 뭐가 와요? 잠이 오죠. 잠이 오고, TV에 대하드라마 하는데, 주말에. 이제 이게 설레이죠? 설레어서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사실 이건 제가 군대 때도 한 건데, 일부러 잠을 안 자려고 한 2, 3일이나 일주일 정도로 새벽 2시까지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잠 안 오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비디오를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러면 2시에 자는 습관이 들어져요, 몸이. 그게 안 되면 조금 앉아있으면 자고 싶고 조금 앉아있으면 하기 싫고 그래요. 그래서 몸의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그 습관이 없어졌는데 제가 다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첫 번째는 비디오부터 봅니다. 시간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시간대 졸리고 이 시간대 뭐하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요. 그게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놀라고 그러면 안 되죠. 거꾸로도 안 돼요. 거꾸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죠? 거꾸로 하려면 또 그게 힘듭니다. 그것도. 자, 그래서 그걸 먼저 만들었고, 자, 그래서 딱 이제 본 거죠. 제가 이제 보통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0분. 5시, 일반적으로는 5시에 일어났어요. 일반적으로는.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기상을 한 거죠. 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세수하고 옷 입고, 그죠? 뭐 커피 한 잔 먹고, 뭐 담배 필 사람 담배 피고 얼마나 걸려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려요?
15분, 15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뭐 15분 이상 갈 게 없어요. 그죠? 진짜 15분이면 끝납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면 20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담배를 피면 20분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6시에 의정부역 지하철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 15분 딱 가고 15분 이동한 거죠. 역까지. 자, 그럼 6시에 딱 도착을 하면 6시에 딱 지하철을 타요. 그리고 진권회사 대리까지는 거의 7시나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하철이죠? 첫 주에는 지하철에서 안 자려고 잠 안 오게 하려고 무조건 서 있었어요. 물론 매번 무조건 공부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못해요. 지겨워서. 사람이 뭐 하루 이틀이지 이게 지겨워서 안 돼서 근데 잠이 안 오게 만들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숙사 합격할 때까지 진짜 단 한 번도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적은 많아요. 서 있으면서 그냥 딴 생각하면서 집 좋네 뭐 이렇게 경치 구경 이런 적 많아도 이게 자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때 1시간을 합니다. 1시간을 뭘 하냐? 답안지 이거 정리한 거 있죠?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쳐요. 외울 걸. 그럼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밑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안지가. 다 쳐야 돼요. 처음에 다 쳐야 돼요. 다 노래져요. 전부 다 100%. 올백이에요, 올백.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묻는 게 뭘 밑줄 쳐야 됩니까? 뭘이 아니고 다 쳐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50개 정도 되면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밑줄 치는 게. 처음에는 다 치게 돼요. 기대효과, 활용분야, 활성화 상황, 고려사항이 제일 어려워요. 암기하는 게. 차라리 EAI 구성요소 4개. 이건 쉬워요. 이거 외우는 거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막 외워요. 계속 돌려요. 암기를 해요. 7시에 딱 회사에 딱 들어왔습니다. 혹은 7시 반에 딱 들어왔어요. 7시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때는 뭐 대리 말년이었거든요. 근데 또 직책이 또 괜찮아서 제 위로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제 위에 없었어요. 라인이 없어서 대리지만 왕고였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에 다 빠졌어요. 빠져서 여기에서 7시에서 약 10분, 그러니까 7시 10분까지, 10분이나 뭐 20분, 뭐 담배 피고, 뭐 커피 먹고 먹고요. 그래서 뭐 한 7시 반까지 해서 10분 정도 텍스트 파일을 열고 내가 외운 걸 이렇게 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근데 보다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럼 이렇게 열어서 봐요. 근데 애당초 보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한 개를 쳐요. 그러면 이 암기 대상이 만약에 아르피였어요. 그럼 아르피 한 개를 치죠? 다 친 다음에 거기에 밑줄 긋은 거에 단어 빠진 거를 한번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아 이런 거 빠졌구나. 그래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외워요. 그리고 9시에 시작을 합니다. 9시에는 꼼짝 못해요. 증권회사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9시부터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인간적으로 화장실 한 번은 가죠. 화장실 간다고 뭘 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뭘 하냐? 자, 여기 RP, XP, 뭐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A4지 2장에서 3장 정도 그냥 글로 읽는 거 있죠. 글로 읽는 게 여러분들 그 과목별 메뉴에 있어요, 이미. 그런 거를 하나 출력해서 여기 화장실에서 읽어요. 읽기를 해요. 읽기를 하고 밑줄을 거나요. 밑줄을 거두고 그건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버리거나 아니면 꼭 메모해 둬야 될 거는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요. 그러나 포스트잇 하나면 끝나요.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 버려요. 그냥 원본은. 자, 그리고 11시 30분 원래 증권회사는 이게 교대가 있어서요. 30분짜리 이렇게 바꿔줘요. 근데 이게 짬밥이 되면 교대 없습니다. 그냥 1시까지 그냥 쭉 점심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11시 30분에 식당으로 내려가죠. 식당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시잖아요. 밥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시는 거지.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45분이면 끝나요, 이거는. 뭐 빨리 하면 담배까지 펴서 45분이면 좀 쉽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동료 중에 천천히 먹는 사람 있죠? 아, 절대로 데리고 안 갑니다. 그 사람. 그럼 11시 45분이면 끝나요. 끝나서 45분 딱 되거나 50분이면 딱 내 위치에 딱 올라와요. 올라와서 점심시간에 단 한 번도 잔 적 없습니다. 진짜로. 공부를 안 한 적은 허다합니다. 근데 잔 적은 없어요. 이 종이들 있죠? 이걸 딱 들고 가서 여의도 공원에 딱 가서 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요 5km 같잖아요. 먹고 책상 갖고 먹는 생각 살 안 치겠어요? 여의도 공원을 돌면서 이 종이 있죠? 이 답안 리스트 이거 있죠? 이거를 돌인해서 계속 외웁니다. 외우고 1시에 딱 들어와요. 1시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 1시 딱 됐다고 근무시간입니다. 일합시다. 요 있다고 근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남자들 다 담배 피러 가거나 커피 마시러 가서 실제 1시 반에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1시에 딱 돼서 이때 뭐 하냐? 10분간 RP를 쳤으면 XP를 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P를 쳐요. 그리고 여기 읽기 있죠? 읽기. 또 근무시간에.
읽기 A4지 2장 또 출력해서 갖고 가서 읽고 버립니다. 얘는 읽기를 수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모순이 빠졌어요. 결론에. 뭐냐면 6시에 칼퇴근한다고 그래도 칼퇴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칼퇴근한다고 그래도 물론 집에 가는 동안에는 또 하겠죠. 그죠? 칼퇴근해서 집에 도착을 하면 8시입니다. 8시에서 세수하고 밥 먹고 그죠? 기지개 한번 피면 10시, 11시죠. 그죠? 그러면 2시까지 한다고 해도 3시간밖에 없는 거죠, 지금. 칼퇴근한다고 그래도. 그죠? 자,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제가 아까 대리긴 하지만 거의 왕부라고 그랬잖아요. 팀장님한테 회사카드를 받았어요. 회사카드를 받아서 약 10개월 동안 혼자 회사카드를 갖고 나가서 5시 반에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밥 먹으면 일단은 무조건 시간이 오래돼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5시 반에 딱 밥을 딱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도착 아까 씻고 뭐 옷 갈아입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안 씻었습니다. 이때 씻을 건데 뭐씨 어차피 그죠? 어차피 뭐야 그 깔립을 뭐하러 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죠? 하루에 한 번 하자. 아니면 점심시간에 하거나 좀 그러면 네, 솔직히 안 씻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앉아요. 그래야지. 그래서 딱 그 전제문만 깐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시간에 최선만 다할 뿐이다. 안 되면 마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럼 6시에 퇴근을 하죠. 이때 밥 먹었어요. 6시에 퇴근을 하죠. 퇴근을 하고 딱 가요. 그럼 지하철 동안에 1시간 이거 보는 거 있죠? 이거 지긋지긋해요. 하루 종일 이짓 했는데 이걸 또 계속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같이 세미나 교재기 PDF 있죠? 이런 거를 강의를 들은 거를 메모를 하고 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강의 교재 있죠? 교재를 계속 이때는 딱 읽는 시간이에요. 강의 교재를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봤어요. 안 그러면 똑같은 거 계속 봐보세요. 사람이 지겹지. 그리고 집에 딱 도착을 하면 무조건 1교시 1개에서 2개는 안 보고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에다가. 이때는 못하죠. 회사에서 종이에다 써보세요. 사람들 다 와보지. 그죠? 이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는 써보고 여기에서 RUP, XPS니까 SA 뭐 다른 주제를 써요. 그죠? 써보고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해요. 그 다음에 무조건 2시까지. 2시 되면 무조건 잡니다. 안 그러면 이거 생활이 안 돼요. 이게 안 자면. 안 자면 몸이 안 버텨요. 그래서 2시 되면 무조건 자고 또 하나 일요일날 오전 있죠? 오전에는 무조건 잤어요. 그거 안 자면 이거 일주일 동안 이 생활 못해요. 제가 일요일날 한번 오전에 안 잡았거든요. 그것도 안 자려고. 근데 안 돼요. 이거 무너져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내내 잡고 일요일날에는 솔직히 말하면 2시간 공부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뭐 기숙사 공부도 중요한데 그때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하드라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뭐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서 뭐 내가 뭐 5일 그러니까 7일 중에 6일 이렇게 했으면 됐지 뭐 내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넉 달 지나니까 안 보고 다 썼습니다. 모의고사 전부 다. 근데 누가 물어보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알면 기숙사 하지 몰라. 나는 공부생이야. 모릅니다. 설명해 주세요. 모르죠. 당연히. 그죠? 그거는 또 다른 진입장벽이에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니다. 일단은 백지 안 보고 쓰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서 보면 암기 답안에 우리 그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답안지가 이렇게 텍스트 자체로 쳐야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이때 이렇게 안 보고 쓴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 한 100개, 한 150개 썼을 것 같아요. 텍스트. 이 내용은. 그래서 그게 저는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쭉 이렇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속도죠. 속도가 1등입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절대로 못 외우고 못 씁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2의 답안 형태 암기 테스트라고 했는데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요구사항, 분석, 설계 혹은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죠? 소프트웨어 공부 나오잖아요. 이게.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고 이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폭포수라고 얘기합니다.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거. 그죠? 자, 아까 이 그림이 폭포수예요. 폭포수는 뭐예요? 이론적이고 실제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론은 다 맞다 이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폭포수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다.
버전 1, 버전 2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간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점증이라고 그래요. 점증. 버전을 결합하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 점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폭포수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구사항이 이렇게 오면 사실은 원래 폭포수는 이거잖아요. 요구사항이 오면 이때 끝나고 다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이 이때도 오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뺑뺑이 돌게 되죠. 결론은 이게 뭐예요? 반복이죠. 자, 그래서 반복형 점증형 모델이 나오는 거와 똑같다 이거. 이게 RUP입니다. 이게 RUP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게. 자, 근데 자, 이게 반복형 점진형 모델, 이거 공부해요, 지금부터 하면. 이게 공부입니다. 반복형 점진형 모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봤더니, 저는 회사에서 부장이고, 아직 우리 2009년도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나는 여차하면 중간에 프로젝트 할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 반복형 점진형을 돌리기 전에 내가 나의 위험을 분석해요. 나의 첫 번째 위험. 세리 세미나 참석 도중에, 프로젝트 PM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 위험, 머리가 나쁘다. 세 번째 위험, 내가 과연 끝까지 할까? 네 번째 위험,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위험 분석이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 세리에 예를 들어서 비용 이체하기 전에 계산하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이 비용 이체하면 이게 사람이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제대로 하는 짓인지 아니면 괜히 돈 떼이는 건 아닌지 다 계산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위험 분석이죠? 그게. 그 위험 분석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끈기가 있을까? 이것도 위험 분석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수치화되지 않은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성적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가 끈기가 있을까를 만약에 수치화를 시켜요. 어떻게 시켜요? 끈기의 구성 요소를 찾아야 되죠? 첫 번째, 나는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은 해봤어도. 이런 것들이 끈기의 구성 요소죠? 그죠? 그래서 나는 1시간 동안 책상 위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는 전체 100점 중에 10점입니다. 이렇게 만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정량화시키는 거죠, 이게. 끈기라는 정성적인 말을. 그러면 여기 위험 분석에는 크게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있고 그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복형 점진형으로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나선형 모델입니다. 이 나선형 모델이 대부분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의 개발 모델이에요. 이 모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까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가시고요. 여기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제? 이 내용의 의미를.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이꼴 합격이냐? 절대로 합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합격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자, 일례로 듭니다. 제가 아까 경험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실은 무조건 분리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사실은. 오전에. 첫 시간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이유가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요게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갑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자, 뭐냐면, 이거 동영상 찍는데 이거 색깔 맞춰서 굳이 품이 안 나잖아요. 자, 봐보세요. 수험 공부를 시작해요. 내가 쭉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이해. 기본 이해와 플러스 암기. 어디까지? 약 50개 답안. 이거죠, 지금. 그죠? 이 50개 답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암기 답안 메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마세요. 괜히 메일 주지 마세요. 저 메일 내고 싶은 겁니다. 진짜 메일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걸 메일 주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가죠. 이러다가 계속 이 바탕에 이 사각형의 바탕에 꼭 들어가는 건 뭐예요? 테스트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 바탕에 테스트가 있는 거죠. 검증이라는 단계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이걸 가다가 어느 순간 뭐가 되냐? 이게 됩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늦는 길로 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에 걸렸다라고 인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인지를 못하면 아주 큰 함정에 빠져요. 뭐냐면 대부분 이 문제에 걸리는 게
어떤 주제를 딱 물어봤을 때 설명을 못하면 이 문제예요. 그러면 뭔가가 더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이거를 겪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응용력이죠. 응용력. 이 응용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비유와 단어력. 그죠? 이 관점과 단어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냐? 단어력이 나는 어떤 단어들 다 이해했어. 이해만 했다고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단어가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요. 집에 앉아서 천천히 생각하면 기억이 나더라. 이거 의미 없어요. 상호 운영성? 내가 문제를 풀 때 원하는 시점에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딱 기억나야 되죠? 그죠?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책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하는 타이밍에 적시에 기억나게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베이스에 암기가 없으면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사의 다방 컨설팅과 이때 스터디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사람 10명 앉혀두고 스터디 합시다. 일단 발표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읽는 거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어느 학원을 갔더니 어느 강의를 들었더니 그 사람이 강의를 잘하더라. 갔더니 강의가 형편없더라. 이거는 솔직히 뭐와 비례하냐면 강의하는 사람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많냐와 비례해요. 지식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강의를 못해요. 말을 잘해서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지만 나오는 거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스터디라는 것도 바로 이때, 물론 이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빛나고 이게 ROI가 나오는 게임을 하는 거라고. 이때. 왜 그러냐면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는 사실은 성격이 좀 이상해서 남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게 싫어요. 주말에 내가 스터디 한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 시간도 아깝고, 솔직히 뭐 모르는 사람하고 뭐 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싫어하는 성향이에요. 발표하기도 싫고, 뭐 자료 주면 감사하지만 뭐 자료를 주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뭐로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 당시에 다 스터디를 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인터넷 보면 기술사들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그 동영상 강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동영상 강의 중에 그 사람이 강의를 잘한 건 아니에요.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암기를 많이 해서 이해를 하건, 이해를 많이 봐서 이해를 하건, 결론은 안 보고 쓰려면 외워야지 쓰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확신을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암기도 많이 해보세요.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요 함정이에요. 요 함정.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암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때는 반드시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반드시 뎁스 있는 공부, 반드시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세리에 이런 세미나 있죠. 어떤 과목별 강의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처음 2번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겨낸 다음에 이 타이밍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간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죠?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 타이밍에 이게 한 번 더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절대로 어린 사람한테는 없습니다. 35 밑에서는 전혀 이런 일은 발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이로 그냥 치면 전혀 없고 그냥 이 과정 겪고 그냥 간다라고 치고,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4교시가 그 사람이 떨어지긴 했지만 80점이 나왔습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어요. 80점이 나왔으면 그 사람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모난 짓을 해도 붙어요. 80점이면 평균으로 60만 넘으면 되는데, 그죠? 그죠? 그리고 기숙사 합격자들이 90%가 60.01, 02, 03에 다 걸려 있어요. 그죠? 뭐 다 거깁니다. 뭐 제가 고득점이에요, 제가. 진짜 저는 61과 2를 넘어섰습니다. 네, 진짜로 그 정도 받았는데 제가 상위 몇 안에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점수를 받은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4교시에서 그 사람이 실제 6시그마를 해봤어요. 해보는데 그 문제로 예를 들어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점수를 확 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험이죠. 그게 제대로 걸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안 붙겠어요? 암기가 안 돼서 1교시에서 20점 받아보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암기만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넘어가는 거죠, 그냥.
1교시에서 40점 받고 2, 3, 4교시에서 붙은 사람 많습니다. 한 교시에서 자기가 딱 그런 운대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딱 걸린 사람들은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운도 기다려야 돼요. 전제 조건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운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한 교시에서 80을 받아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58, 57로 떨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다음번 공부 때. 무조건 외워야 돼. 그 사람은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외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붙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것도 잘 돼요. 국어라고 외우기만 했어요. 설명하면 몰라. 근데 암기를 잘하면 이것도 돼요. 근데 이해력은 떨어졌어요. 이해력은. 오히려 이 케이스가 굉장히 잘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봐보세요. IPTV라고 딱 문제가 나왔습니다. IPTV에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게 1번, 2번, 3번, 3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암기를 잘해서 이걸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다음번에도 또 암기를 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5번, 6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이거는 남들이 몰라요, 전혀. 결론은 덱스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1, 2, 3만 외운 사람보다는 이해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 1번부터 6번까지를 답안에다가 요약하고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중상의 점수가 많아요. 중상의 점수의 분포도로 보면 중상이 많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외운 사람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중의 상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 알 필요 있나요? 상중의 상은 우리가 안 될 거잖아요. 상중의 상은 이것도 되고, 관점도 막 다양해서 비율까지 막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다가 어깨 힘이 좋아서 이 속도까지도 나와주는 건데, 그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럼요. 자, 그러면 요 기간 있죠, 요 기간. 이거를 기간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면 3개월에서 4개월이에요, 이게. 근데 이 3개월에서 4개월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1년 내내 기술사 공부한다고 이렇게 할 수 없죠. 일 안 할 거예요. 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못하죠. 요것만 요렇게 해두면요. 시험 보기 2달 전에 공부해도 돼요. 이 베이스만 있으면.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해두면 365일 내내 공부해야 돼요. 죽어라. 그래서 초창기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요령으로 배우면요. 한두 끝도 없이 요령이 돼요. 예를 들어서 표는 이렇게 치는 거고요. 그림은 네모박스 4개 그려서 칸을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러면 칸 채우는 법을 배우고 결론적으로 답안을 채우는 방법으로 요령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요령이 문제가 뭐냐면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중에 알아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림이나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글로써만 승부해야 돼요. 글로써. 글로써 승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요령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답안지 채우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예를 들어, 네모박스 그려서. 이거 한 번만 하면은 다음번에 5등 그리죠? 그럼 막 씁니다. BPM, 비즈니스 적시성, 엔드-투-엔드, 좋은 말만 다 써요. 그럼 요거 BPM 바꿔서 뭔지 모르겠지만 RT라고 써도 맞아요. 아까 그 상속 봐보세요. 재사용. 여기다 재사용, 상속이라고 두고 재사용. 이렇게 두면 이 토픽 자체를 상속이 아니라 CBD로 바꿔도 재사용 맞죠? 그죠? 어디다 써도 다 맞는 내용이 되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이쁘기만 할 뿐이에요, 이거는. 이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감점이에요. 왜? 이거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 표예요. 표의 모양인데, 이 그림과 이거와 절대적으로 비교해보세요. 자, 앞에 재사용이라고 썼습니다. 앞에. 그죠? 재사용.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상속이 나오죠? 그리고 옆에 문장이 더 중요해요. 옆에 문장. 여기까지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옆에 문장 뭐라고 해요?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일반화를 통한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와 클래스 간 일반화를 통한 이것도 뭐예요? 다시 분류한 거죠? 기술을. 여기에 컴포넌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행 중에 컴포넌트를 호출하여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절대 이 내용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럼 누가 더 지식이 많아요? 당연히 이게 이깁니다. 글씨 관계없어요. 모양 관계없고 내용으로 딱 승부해서 이게 월등히 이깁니다. 이건 단지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냥 파워포인트용이에요. 파워포인트용은 뭐예요? 그림을 그려주고 발표하는 사람이 말로 할 거를 다 표에다 쳐놓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자기가 발표할 건덕지면 남겨놔야죠.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표로 치면 안 되잖아요. 파워포인트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제안서에 이런 게 들어가고 제안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글만 보면 다 아는데 뭐하러 발표를 해요? 뭐 제안 발표 잘하냐 그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결론 이게 우린 발표회가 없습니다. 이거로 승부한다, 이거. 결론은 이건 뭐예요? 글로 끝내는 겁니다, 글로. 그래서 모양이 아니라 특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을 쓸 때 이거를 평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그럼으로 따라서 뭐 이런 단어가 없으면 돼요. 문장이. 그냥 딱딱 끊어져서 쓰면 돼요. 끊어져서. 쉼표 쓰면서. 그럼 뭐예요? 요약해서 딱딱 핵심만 쓴다라는 거죠. 그런 문장이면 돼요. 근데 그런 문장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어렵고 80회 조직운영 기술사 시험에서 저희 남태혁 기술사라고 그분이 수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1등을 했는데 그분은 1교시 답안에서 그 쉼표가 23개가 들어가요. 여러분 쉼표 23개 답안지 써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15개만 들어가도 최고예요. 23개가 들어가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알겠죠? 이 그림의 의미는 이거는 폭포수 모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론은 맞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안 넘어가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기를 통한 인프라가 당연히 구축이 되고 그 암기에서 키워드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쉼표로 딱딱 끊어질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도대체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쉼표로 단어로 딱딱 끊어지는 용어. 자, 그 다음에 물어본 질문에 충실하지 않으면 붙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세미나 하는 도중에 오늘은 제가 1교시형 답안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들어가고 그 세미나가 끝날 때 매번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를 이거로 해요. 이때 2교시형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첫 번째는 뭐래요? 가설을 먼저 세우죠? 그죠? 가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게 논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론을 먼저 딱 정한다 이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쓰지 않으면 서론이 본론을 망가뜨려요. 글이 산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충실하려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본론부터 뭘 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본론부터. 서론하고 결론이 아니에요. 본론부터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진짜 뭐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암기를 한 거 있죠, 머릿속에서. 암기를 한 건 다 서론에 요약해서 다 때립니다. 본론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만들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아까 응용력, 단어력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단어력이 없으면 만들질 못해요. 본론은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쓰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지금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힘듭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본론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답안지를 3면을 쓰건 4면을 쓰건 우리가 A를 물어봤으면 A에 대한 답을 써야 되죠. 그죠? 그럼 뭐예요? 물어본 질문은 최소 반 페이지는 써야 돼요. 최소. 그냥 최소 반 페이지. 그냥 양적으로 딱 제약하세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질문에 반 페이지가 아니면 2교시형입니다. 2교시형부터. 1교시는 해당 사항 없어요. 2교시형부터 그게 안 되면 합격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겁니다. 글로써 승부하는 거지 요령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추천 사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다 지우세요. 다 필요 없고요. 때리 기술사처럼 한 보다. 거기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지금 그것도 못 봐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어떤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자유 게시판에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찾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찾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회사에 출근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신 분 있죠. 의사결정만 해도 되는 분이죠. 해 말어. 이슈만 있을 때만 나한테 얘기해. 이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 대리 그 말년 때 그거였어요. 제 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위로. 직속이 부장님이었어요. 부장님이 제일 바쁜 거 아시죠? 회사에서.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은 맨날 자리 비니까 거기에 왕고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여직원한테 얘기하죠. 1시간 단위로 내 의자의 모양과 컴퓨터를 움직여서 이렇게 바꿔라. 너는 그것만 잘하면 너는 1년에 한 달짜리 교육을 갈 수 있다. 나는 단순하다. 그래서 한 달짜리 오라클 교육 보여주고 그랬어요. 한 달 휴가죠? 하여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찾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찾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 동양증권 SM 조직 중에 여직원들이 뽑은 그 인기 과장 1등이었어요. 이 여직원들이 일 안 시켜줘요. 일 안 시키지. 교육 다 보내주지. 힘들다 그러면 그냥 쉬어. 그렇지. 남자 직원 4원급이 뽑은 제일 싫은 과장. 죽어라고 시키거든요. 죽어라고 시키고. 뭐 진급 추천할 때 무조건 여직원 순으로 추천시켜요. 왜? 여자잖아. 남자로 태어났든가. 여자로 태어났든가 이러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이 책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사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는 여기 오기 전에 봤어야 돼요. 지금 보지 못하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데이터 매니지먼트 책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있습니다. 요약돼서 정리된 게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있어요. 헤더 2개로 올라간 거. 그리고 각 그 과목별 메뉴 있죠? 과목별 메뉴에 2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마인드맵 있죠? 마인드맵이 왜 있냐면 여러분들한테 범위를 보여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의 범위 그거를 파악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꼭 읽어봤으면 하는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거 2개는 꼭 신경 쓰십시오. 과목별 메뉴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사지 말아야 될 책은 이겁니다. 이거는 책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인데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사도 그냥 짐이에요, 짐. 비계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책을. 특히 네트워크 쪽에서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시시한 것처럼 보이죠?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동영상 메뉴에 여기 오기 전에 무슨 동영상을 보세요라고 한 거 보셨어요?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한 번만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할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오늘은 점심을 좀 늦게 먹을 거예요. 오늘만 참으세요. 오늘은 왜 그러냐면 이 수검 전략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점심 먹고 와서도 수검 전략 하면 점심 먹으면 바로 공부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